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시대 돈벌이나 물가 대비 소비율을 봤을 때 출산해서 애 키우면서 노후 준비까지 하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저는 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노후 대비하는 게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결혼하신 분들이 노후 대비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보면 혼자 사는 분들보다 결혼하신 분들이 부채가 더 커요. 훨씬 더 커. 빚이 많다는 거죠. 지금 애 키우는 분들 중에 빚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끌족도 대부분 결혼하신 분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빚을 못 갚는 분들도 생길 테고, 설령 갚아 나간다 하더라도 그냥 집 말고는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이제 자녀 다 키우고 나면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국민연금도 이제 고갈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후 대비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오래 산 나라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분들 100살 넘을 거야. 100살 넘어요. 심지어는 120살까지 산다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정말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 게 좋을 수 있는데, 돈 없는 분들 오래 사는 게 별로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오래 산다는 건 그만큼 내가 모아놓은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나이 먹으면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젊을 때 얼마나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놨냐, 얼마나 많이 벌어놨냐, 아니면 얼마나 불로소득을 많이 만들어놨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뭐 혼자 사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중에 뭐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한다고 플랜을 세워본 분들이 마땅히 없어요. 보통 그냥 현재 생활에 충실할 뿐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나중에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 겁니다. 지금도 사실 허덕이는 분들 많거든요. 일단 지금 결혼하신 분들 보면 저축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축이 잘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나간 돈이 많아요. 자녀 이제 사교육비도 있고, 그리고 집을 사면서 대출 잡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원금과 이자 같은 것들, 그리고 관리비, 뭐 생활비, 뭐 자동차도 있으니까 보통 결혼하시면 자동차 다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기름값, 자동차도 요즘에 할부로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뭐 할부금도 있겠죠. 진짜 나갈 게 많아요. 그래서 저축을 못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돈을 벌고 살고 있는데 저축을 안 한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집안에 누가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갑자기 막대하게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늙습니다. 늙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늙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가 좋은 나라도 아니고 노인 일자리가 많은 나라도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젊은 나이 때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시면 돈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신 분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한테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그게 자식사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자식한테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본인들이 자식들 보내고 나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도. 사실 결혼하신 분들이 부담이 크죠.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저축하신 분들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들어가시면 다 대출이 있잖아요. 마이너스인 분도 있습니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마통 뜨부신 분도 있어요. 월급만은 생활이 안 되니까. 아니면 이제 지금 아파트 금리 올라가면서 아파트 이제 원금 이자가 늘다 보니까 그 내기 버거워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월급을 안 돼가지고 마통 뜨부신 분도 있어요. 마통도 언젠가 갚아야 되죠.
그래서 나이 먹고 나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저축은 해야 돼요.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저축은 해야 돼. 우리 집이 지금 뭔가 자산이 없는데 자녀한테 투자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일하고 싶은 사람 없죠. 몸 축나고 이제 연로한데 일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저도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왜 도로공사나 하수공사 할 때 나이 드신 분들 일하는 거 보이죠? 물론 그런 일자리라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일 수 있는데 그런 일을 보면 하고 싶지 않죠. 근데 돈 없으면 그런 거 해야 돼. 돈 없으면. 나이 먹어서 그런 거 하면 못 버티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살려면 지금 뭔가 있잖아요. 그냥 돈 쓰는 것에 이렇게 신경 쓰고 소비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돈을 아끼면서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 난 나이 먹어서 이제 되도록이면 힘든 일 안 하고 싶은데 그럼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 자녀한테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도 노후 대비하는데 좀 더 신경 쓰세요. 연금 가입 같은 것도 하시고 생활비 같은 것도 좀 줄이시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인생의 실전은 50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번다고 돈 막 쓰고 미래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때 한 명씩 현실로 드러나겠죠. 솔직히 30에서 40대 소득이 가장 좋을 시기에 막 쓰고 다니고 명품 여행 등등 다 누리고 다녀도 사실 현실로 체감은 안 됩니다. 다음 달에 수입이 있으니까요. 근데 50 이후부터는 주변에도 한두 명씩 다음 달에 수입이 없는 사람도 생길 거고 줄어드는 사람도 생길 텐데 주변에 자녀가 있는 지인들 보면 솔직히 저렇게 쓰고 할 거 다 하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면 노후 준비는 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시점은 50부터예요. 사실 50이라 하면 작년이죠, 작년. 중년이죠, 중년. 이때 되면 사실 전성기는 가버렸죠. 전성기는. 근데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왜냐하면 50까지 와도 남은 인생이 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남자 50이라 치면 이제 와서 뭐 돈 많이 버는 건 힘들어요. 그냥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안 잘리고 버티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도 50부터는 다니는 직장에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또 보통 50 되기 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본의 아니게. 여자분들은 은퇴가 더 빠릅니다. 여자분들은 나이 40부터 압박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다녔던 회사보다 더 좋은 데 다니기 힘들어요. 그럼 그만큼 소득도 감소하고 일하는 것도 안 좋은 데서 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생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좀 돈 좀 쓰고 산다고 이게 나이 먹어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한시적입니다. 언젠간 본인들도 지금 다니던 곳에서 나와야 돼요. 공무원은 그나마 다행인데 공무원도 60대면 나와야 되죠. 사기업은 50까지 버텨도 오래 버틴 거고 여자분들은 40대면 나와야 돼요. 40이 안 되고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나이 때 나와버리면 그 이상의 좋은 직장을 다니기 힘들어요. 소득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저축을 안 하고 사신 분들은. 솔직히 30, 40대 소득이 가장 좋을 시기에 막 쓰고 다니고 명품 여행 등등 다 누리고 다녀도 왜 이런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 막 쓰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미래 계획이 없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미래에 쓸 돈인데 나도 언젠가 은퇴해야 되는데 몇 푼이라도 더 있어야 되지. 돈 안 쓰겠죠. 근데 지금 막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나이 먹어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이 전무해요. 특히 여자분들 계획이 없어요. 나이 먹어서 40 넘어서까지 돈을 얼마나 모을 것인가.
얼마나 다닐 것인가에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으니까 돈을 막 쓰는 거야. 막 쓰다 보니까 나중에 저 나이 되면 답이 없어 이게. 후회한 분들 굉장히 많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여자분들 중에 지금 소비를 잡지 못하는 분들, 뭔가 모아놓은 게 없는 분들은 40의 기점으로는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20대보다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더 많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나이 먹어서 해놓은 게 없으니까. 해놓은 게 없는데 그 나이 돼가지고 복구가 안 돼요. 더 좋은 직장을 다니기 힘들고 생활 연편을 더 낮게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지난 날을 후회할 수밖에 없어.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20대 30대에 자꾸 소비 같은 걸로 있잖아요. 뭔가 자신의 행복을 뭔가 이렇게 좀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과연 40이 되고 나서도 지금 같은 텐션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유지합니다. 왜냐? 나이들 먹어가지고 이제 주름살이 생기고 그리고 뭐 이제 와서 뭐 좋은 짝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가 내가 다니는 직장은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못 버티고 내 주변에 놀고 있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매달 나가는 돈이 있어. 근데 무한한 돈이 없어가지고 매달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지난날을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때 돈 벌었는데 그 돈을 왜 사치 부리는 돈을 썼을까? 왜 카드를 쉽게 긁었을까? 여자들이 생각보다 돈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해줘도 이해 못함. 이해 못하면 그냥 필드에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필드에서 배우면 정신 못 차립니다. 진짜로. 나는 이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스윙스 말 이해해요.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남자들은 귀에 쏙쏙 박히잖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 싫은 말을 취재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왜 자꾸 여자한테 안 좋은 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마인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활에 문제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지금 여자분들은 이 생활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아니 남들 다 하는 건데 우리 나이 또래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맛집 가는 거고 다 하는 건데 그럼 그거 다 문제 있는 거예요? 다 문제 있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아 저분 이상한 사람이야. 아 기분 나빠. 지금 여자분들은 어떤 이제 세상의 어떤 현실과 여러가지 논리를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들었을 때 뭔가 본인 입장이 틀린 행동이고 뭔가 좀 엇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느냐? 기분 나빠하면 듣질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되는데 깨닫는 순간 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깨달아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야. 이전 상태 되돌릴 수가 없어. 만회가 안 됩니다 이게. 남자고 여자고 좀 많이 사는 게 그런 거야. 남자도 솔직히 나이 먹어서 만회하기 힘든데 어느 정도 만회가 되거든. 여자들은 만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고 나서 깨달으면 돌릴 수가 없어요. 뭐 결혼은 다시 뭐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시 돈을 모은다. 이게 힘들어 이게.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우울증 유병률 있죠. 이거 지금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더 높아집니다. 더 높아져.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소비를 많이 해도 우울증이 많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는데 우울증이 많아. 근데 저런 상태로 만약에 현실이 더 안 좋아지면 나이 먹을 대로 먹고 전성기가 지나가 버리고 이미 좋은 차 떠나버리고 그런 상황을 본인이 직면한다면 그때 가서 안다면 지금도 멘탈이 안 좋은데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안 좋아져요 이게. 복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사회를 얻을 때 지금 미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는 얘기를 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기분 나쁘면 다 욕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 아니면 다 욕이야. 근데 이게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나이가 될 시점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굳이 매운맛을 보려고 그래. 갈 때까지 가고 나서 깨달을 확률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생 깁니다. 젊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 잘 들으세요.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요.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낸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젊은 시절보다 나이 먹은 시절이 더 많습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노년이 길어요. 장년 노년이 깁니다. 젊은 시절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친다거나 헛되이 쓰지 마십시오. 나이 먹어서 감당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